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오늘은 지겨운 전쟁 중에서도 이번 주부터 알고리즘 매수세가 크게 붙을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알트 투자자들을 조금 심란하게 할 수 있는 뉴스 하나가 있어서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전통의 강호죠. 그레이스케일이 포트폴리오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ETF를 단독으로 출시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는요, 뭐 검토하겠다, 추가하겠다, 빼겠다 이런 뉴스였던 거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이미 ETF가 나와서 성황리에 잘 팔리고 있는 ETF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XRP, 수익, 아발란체에 이어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도지코인도 단독 ETF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적어도 사라지지는 어렵겠구나. 물론 가격 변동성은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크겠지만 상패가 되진 않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든든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2분기에 알트코인을 주시 목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을까요, 뺄까요?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축소됐다, AI는 추가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검토 자산입니다. 넣을까요, 말까요? 그 자산이 무려 36개에서 30개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뭐 AI다, 뭐다, 이런 걸 좀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2분기에 그레이스케일이 언더 컨시더레이션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아직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코인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파이낸셜, AI, 유틸리티 등등이 있는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AI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코인도 있고 뭐 아는 코인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AI 쪽은 좀 많이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삭제가 안 당했고요. 오히려 추가로 좀 늘어난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른 데는 조금씩 이제 빠졌다.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됐고 뭐가 이제 삭제가 됐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36개에서 30개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코인이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면 주로 AI 쪽에 추가가 많이 됐어요. 뭐 로보, 뭐 카이트, 베니스 요런 코인들은 제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져서. 그러나 캔톤이나 헬륨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캔톤도 뭐 JP 모건 등이 선택한 월가의 금융 뭐 블록체인이다.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요. 헬륨은 꽤나 오래된 디핀 관련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AI 관련된 쪽은 웬만하면 이제 추가가 됐는데 반해서 의외로 굉장히 큰 코인들이 대거 이제 검토 목록에서 빠졌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앱토스다. 아비트럼이다, BNB다, 폴카닷이다. 한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큰 코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넣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만한 코인 중에 봉크라는 밈 코인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빠졌어? 라고 AI에게 물어보니까 좀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뭐 레이어 1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레이어 2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뺐다. 뭐 BNB나 폴카닷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의외죠. 이런 큰 코인들을 빼놨다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된 거는 좋고 삭제되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빨리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삭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삭제됐다고 해서도 그렇게 뭐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로만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이 킹왕짱이었습니다. 아까 전통의 강호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는 원탑이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추가하면 엄청난 호재, 삭제하면 엄청난 악재였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라떼 그 시절 추가만 하면 그레이스케일이 손만 대면 날아갔던 그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21년도 3월 17일이었거든요.
이때는 ETF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냥 트러스트에 추가만 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ETF 전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ETF 같이 만든 상품이었죠. 그때 5개를 이즈음에 추가를 했었는데요. 뭐 라이브 피어,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지금도 있는 코인들입니다. 특히나 라이브 피어는 워낙 작은 코인이다 보니까 이 트러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 하나로 하루 만에 뭐 265%, 3배가 넘게 올랐었고, 그 뒤로도 뭐 1000%, 10배가 넘게 올라가는 정말 기가 막힌 상승을 보여줬었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트러스트 상품이 나왔다고 하자마자 45% 플러스, 그리고 파일 코인도 있네요. 참 그레이스케일의 이 파일 코인 때문에 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트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30%, 뭐 39%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나라는 또는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도 이때 제가 많이 좀 들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4시간 기준으로 30% 올랐었고 1개월 기준으로도 뭐 543%, 뭐 엄청나게 오른 거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년도 후반기에 굉장히 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그 초반에 좀 팔아가지고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반기에 어마어마했었죠. 뭐 7천 원인가요? 한 7배, 8배 뭐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 트러스트 상품이 나오긴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대형주여가지고 생각보다는 안 올랐었다. 21년도 그 불장 때 정말 웬만하면 날아가던 시기에도 제가 들고 있어서 알았던 코인들 정말 안 가고 안 가는 지겨웠던 코인들이 그때도 3개가 있었는데 제 기준이긴 하지만 체인링크랑 비트코인 캐시랑 이오스 뭐 요런 것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게 안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RWA의 뭐 대장주다 뭐 체인링크 많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그때 이제 체인링크 들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도 아마 안 쳐다보실 거예요. 그만큼 안 올랐던 코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아무튼 요런 코인들이 날라갔었는데 비해서 현재는 어떻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이요. 정말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일단 블랙럭이라는 큰 형님이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뭐 피델리티도 나오고 비트와이즈도 나오고 그러니까 운용 자산 규모로 볼 때 그레이스케일을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 하나만 뭐 한 57 빌리언 달러 정도를 굴리는데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뭐 한 3배, 4배 되는 거죠. 근데 블랙락은요. 그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팝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돈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피델리티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비트와이즈도 뭐 비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10종 인덱스라고 하는데 10종 인덱스 상품도 비트, 이더 합치면 뭐 80%, 90%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레이스케일로 몽땅 들어가야 할 돈이 비트, 이더 조금 더 치면 솔라나, XRP 뭐 이런 데로 들어가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갈 돈은 없고 이 종목은 엄청나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들어가면 이제 유동성 홍수가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를 하자 계속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한다면은 기관들이 선택을 했느냐, 뭐 기능이 어떻게 좋느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를 뭐 또 하나 넣자면 탈중앙화가 많이 돼 있느냐, 뭐 특정 재단이나 특정 뭐 인물에 의해서 뭐 크게 좌지우지 되느냐, 이것도 좀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사건이 심심찮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스틴 선인데요. 어, 예전 같으면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사서 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뭐 만찬에서 VIP석에 앉았었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사면을 받기 위해서 SEC나 트럼프에게 굉장히 이제 친화적으로 다가섰던 분인데 드디어 이분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지금에서야 유명이 됐지만요. 처음 나왔을 땐 아무도 안 샀거든요. 미달입니다. 청약 미달이었을 때 저스틴 선이 손을 잡아주고 무려 7,500만 달러나 아무도 없을 때 사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중에서 한 900만 달러 정도를 뭐 여기저기 뭐 자금 이체를 하면서
뭐 팔았는지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뭐 팔려고 보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월드 리버티에서 보면 '아 이 친구 이거 덤핑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죄다 동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니까 저스틴 선이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사면받고 이러려고 했겠지만 이게 지나고 해도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성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긴 트윗을 또 올렸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앙화 리스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는데 그럼 큰손들이 이거 사고 싶겠습니까? 뭐만 하면 이렇게 막아버리고 하니까 조금 '이런 코인들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코인 쪽은 지금 신규 코인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신뢰가 깨지면요. 기다려 줄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코인이 나와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하는데 굳이 그거를 믿어주면서 '아 디파이는 그래도 월드 리버티로 해야 돼.' 뭐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 한 번 잃은 신뢰를 잃은 코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쟁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뭔가 속보로 날라오죠.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 무렵에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어. 내가 막아버릴 거야. 너네도 못 나가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수많은 퍼드가 나오고 공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이 결과는 몰랐었죠. 그렇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4월 11 일자로 해서 뉴스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알고리즘 자금이 미 증시로 대거 유입되기가 임박했다." 정말 많은 돈이 알고리즘 자금은요. 여기 보시면 CTA라고 해서 그러니까 Commodity Trading Advisor, 쉽게 얘기하면 추세를 추종하는 뭐 헤지 펀드나 기관들이나 그러니까 감정 없이 매매하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다음 주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최대 450억 달러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역대급 규모로 지금 들어온다. 사실 이 결과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긴 한데요. 엄청 들어온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개미들이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격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감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한때는 골드만삭스가 블랙락 있기 전까지는 한 2015년, 16년까지는 좀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굉장히 탁월했던 집단이었죠.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알고리즘 매매 현황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요게 이 파란 선이 올라가 있으면 그냥 기계들이 계속 사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예요. 추세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올라가 있을 때 또 너무 많아서 요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 떨어져 있을 때만 한번 제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뭐 마이너스 30, 40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죠. 가장 오른쪽 아래 보시면 바닥에 있는 그 수준에 지금 비슷하게 있는 상황이 언제가 있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말에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죠. 요때가 미중 관세, 이때도 관세 전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네 마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또 2020년 3월쯤에 팬데믹 상황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팬데믹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쵸? 팬데믹 빨갛게 동그라미 친데도 마이너스 한 30 정도인데 현재가 일단 컴퓨터 기계적인 매매들로만 보면 더 많이 팔았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2022년도, 23년도는 좀 지저분하죠. 꽤나 많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거의 0%에서 5%까지 너무 심하게 빨리 올린 감도 있고 또 23년도 초에 4개 은행이 한 번에 망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래쪽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23년도 10월 달 요때가요. 기계 알고리즘 매매로 보면 가장 위험했던 시기입니다. 아예 뚫고 내려가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크립토 23년도 6월 뭐 현충일 때 SEC의 게리 겐슬러가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등등 수십 개 코인의 증권이다. 난동을 부렸을 때가 23년도 6월 6일 현충일 근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사실은 코인 가격,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9월, 10월이 더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란과 하마스의 전쟁도 터졌었고요.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때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뚫고 올라왔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7%, 8% 간다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을 때 실제로 코인 가격도 이때가 거의 바닥 무렵 가까웠었거든요. 23년 기준으로는. 그래서 23년도 10월쯤이 의외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다. 뭐 보니까 나오네요. 그리고 작년 4월 뭐 미중 관세 전쟁 이것도 다들 아실 거고. 근데 현재가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많은 기계 알고리즘 매도세가 지금 거의 뭐 바닥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바닥이 거의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바닥은 사실 2월 초쯤에 찍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 없는 이 컴퓨터들이 이제는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CTA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헤지 펀드나 알고리즘 매수 매도가 향후 일주일과 1개월 기준 모두 미국 주식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완전 초단기로 보든지 아니면 적당한 단기로 보든지 아무튼 순매수로 들어온다. 그래서 시장 방향과 관계없이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단순히 그냥 현재 수준, 추세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라고 보더라도 다음 주에 약 450억 달러나 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너무 많이 팔고 떠났다는 거죠. 글로벌 자금이 이미 뭐 여기 보시면 한 달간 2,400억 달러나 순유출이 됐다. 뭐 엄청 매도됐다. 엄청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한국도 휴전 국가입니다. 한국도 50년 넘게 지금 휴전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불안이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꿈틀꿈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 불과 2, 3일 전에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2, 3일 전에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는 이미 반전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거다가 아니고요. 이미 베팅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과 지금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요. 주식만큼 급격하게 오를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2분기 내에 8만 불까지 베팅했던 옵션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공부를 해서 봤는데 한번 복습해 보시죠. 일단은 가장 근내, 그러니까 가장 단기 4월 17일, 4월 24일이나 12월 말까지나 요럴 때는 뭐 극과 극이었다. 뭐 이렇게 8만 2천 불 간다는 로또 베팅도 있었고요. 6만 2천 불 간다는 공포 물량에 베팅한 물량도 있었고 초장기 때 마찬가지였어요. 6만 불 간다는 기관 해지 물량과 12만 불 간다는 장기 투자 둘 다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5월, 6월 즉 2분기 베팅으로 볼 때는 뭐 4월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모르겠다. 막 이렇게 널뛰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5월 말까지는 8만 불 무조건 간다. 6월 말까지는 8만 불 무조건 간다. 왜냐하면 이 베팅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현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과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수 없는 뭐 물으려면 뭐 이제 포기를 해야겠죠. 이런 베팅이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미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 옵션이라고 본다면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최대 유입이 이미 2월 이후에 최근 들어서 최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만 볼 때요. 1조 원이 넘는 돈이 한 주 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블랙럭의 IBIT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스트래티지가 산 거랑 별도죠. ETF를 뭐 스트래티지는 사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주간 기준으로 뭐 4월 10일 기준으로 786 밀리언 달러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2월 27일 날 787 밀리언이 들어온 게 최근 가장 많이 들어왔던
뭐 저가 매수세니까 뭐 거의 비슷했죠. 간발의 차로 정말 많은 돈이 또 주간으로 들어왔다. 3월 말, 3월 27일 날 한번 쭉 나갔던 거 빼고는 지금 순 축적 자산 인플로우가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56 빌리언 달러 정도가 인플로우가 이제 총 누적입니다. ETF가 지금까지 태어난 이래로 한 80조 원이나 되는 게 이미 ETF 쪽으로 누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뒤에 보시면 토탈 넷 에셋은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반영한 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로는 56 빌리언이 들어왔는데 요게 ETF 런칭된 이래로 94 정도 되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떨어졌네 어쩌네 하더라도 한 출시된 이래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우는 조금씩 올라가는 데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을 반영한 가치는 83, 87 하면서 뭐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반등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잊고 계실까 봐 이 ETF, 비트코인 ETF가 정말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웠었거든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축적되는 속도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금 ETF가 70빌리언을 달성하는 데 한 1700일 정도가 걸렸는데 블랙락은 341일 만에 달성을 했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말 올라갈 때는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5배 정도 빠른 기록이었죠. 물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정말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빨리 치고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25년도 재미없었죠. 막 크게 잔치를 할 법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IBIT의 수익률이 마감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무려 25 빌리언 달러나 들어오면서 전체 ETF 순유입량 6위를 기록했었다라고 합니다. 수익이 안 났는데 계속 사들인 유일한 대형 ETF라는 이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계속 산다. 근데 누가 산다? 아마 기관들 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개미들은 아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버티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정말 뭐 선수, 기관들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뭐 이러저러해서 뭐 현상, 규모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비트코인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크겠죠.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결론을 내려보면 주식 시장은 그냥 이제는 기계가 사야만 하는 구간이다. 요게 단기적으로 조금 뭐 어떻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사야만 하는 구간까지 떨어졌다. 이미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시장은 이미 기관이 담기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다. 앞으로 살 거다가 아니었죠. 지금 많이 축적이 돼서 선수들은 사고 있고 이제 뭐 올라가면 개미들이 따라 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트레이더, 기관, 알고리즘 매수세는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 보다 조금씩 확실해진다면 아마도 현재 가격에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